서유진은 12시간 동안 수술실에 갇혀 있었다. 차가운 공기와 날카로운 메스, 그리고 피냄새에 익숙해진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대동맥판막 치환술이라는 고난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탓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흰색 수술복을 벗고 얇은 의사가운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려왔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희미하게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는 그녀의 세계이자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남편 강민혁에게 도착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다. 3년 전 야망 가득한 젊은 기업가였던 민혁은 늘 그녀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녀의 퇴근 시간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들의 대화는 업무적인 용건으로 국한되었고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으며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낯설게 변해버렸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자동 센서 등이 켜졌다. 거실에는 이미 민혁이 와 있었다. 그는 최고급 양복 차림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 테이블에는 방금 막 내린 듯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그랬다. 성공과 야망에 대한 갈망으로 조각된 듯한 완벽한 가면. 그 가면 아래에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유진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피곤할 텐데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사업적인 용건을 말하는 듯한 투였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흰 가운에서는 아직도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그 냄새는 그녀의 세계,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12시간 동안 메스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저려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최고급 종이의 매끄러운 감촉이 그의 손끝에서 느껴졌다. 이혼, 합의서야. 단 4글자. 그 단어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유진의 고막을 쳤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년간 그들의 관계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눈맞춤은 피했으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터져나오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강민혁의 이름 옆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녀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아마도 수많은 응급 상황과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집도하며 단련된 평정심 덕분일지도 몰랐다. 환자의 심장이 멎었을 때도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녀의 이성은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고 있었다. 민혁은 마치 그녀의 질문이 지극히 어리석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유진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다. 이유, 서유진 당신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다가왔다. 굴 좀 봐. 당신 모습이 어떤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촌스러운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온몸에 밴 병원 냄새. 난 대한제약의 최연소 상무야. 내 옆에 서는 여자는 나를 빛나게 해줘야 해. 사교계의 꽃이 되어야 하고 다른 기업 총수들 앞에서 내 위상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어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채찍이 되어 유진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그녀가 사랑했던 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 그의 입에서는 한낱 촌스럽고 볼품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당신의 그 평범한 배경 의사라는 직업 외에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야.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겠어. 족쇄. 그는 그녀를 족쇄라고 표현했다. 3년간 그의 아내로 살며 바쁜 와중에도 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그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의 성공을 묵묵히 응원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오혜린 애씨 때문인가? 유진은 담담하게 물었다. 오혜린 SJ그룹 5회장의 외동딸. 최근 경제뉴스에 민혁과 함께 자주 오르내리던 이름이었다. 그들의 약혼설이 파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으려 했다. 적어도 그가 직접 이 관계의 끝을 고하기 전까지는. 민혁은 눈썹을 까닥했다. 역시 똑똑하군. 그래, 혜린 씨 때문이야. 그녀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 미모 집안, 그리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야망까지. 그녀 옆에 있을 때 난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 그의 잔인한 고백에 유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배려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당신이 평생 병원에서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일 거야. 이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넘겨주지. 이 정도면 내 도리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마치 자선 사업가처럼 말했다. 돈으로 그녀의 상처와 배신감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 오만함이 유진을 역겹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깊은 심연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필요 없어. 민혁은 제 귀를 의심했다. 위자료도 이 집도 당신의 그 동정 어린 배려 따위는 필요 없다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옆 서랍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서유진 이름 옆에 찍었다. 쾅 하고 울리는 도장 소리가 그들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난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뤘어. 의사가 된 것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당신의 도움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당신 돈 없이도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녀는 합의서를 다시 그에게 밀어냈다. 이것으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해.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분노에 차소리 지르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감정이 마모된 사람처럼 혹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 밖의 태도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히려 자신이 그녀에게 휘둘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치밀어 올랐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유진.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나 강민혁을 버린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후회는 아마 당신이 하게 될 걸. 당신이 오늘 뭘 놓쳤는지 언젠가는 깨닫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값싼 옷이나 보석은 없었다. 낡은 의학 서적 몇 권, 그녀의 부모님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그녀가 아끼는 청진기. 그게 전부였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집에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애초에 거의 없었다. 민혁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의사라는 직업이 그녀에게 저런 오만함을 심어준 것일까?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잠시 후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민혁이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정말 이대로 나갈 건가? 이 밤에 이 비를 맞으며. 갈 곳은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에게 굴복하고 돌아설 것이라 믿고 싶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빗소리가 들리는 창문을 배경으로 어둡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걱정 마. 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니까.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민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의 것이었던 이제는 완벽한 서류가 된 이혼 합의서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다. SJ그룹의 사위가 될 길이 열렸고 그의 야망은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쾌한 이 감정은.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서유진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흥그래봤자 의사 나부랭이일 뿐이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곧 이 불쾌한 감정을 잊게 될 것이다. 오혜린의 화려함과 SJ그룹의 막강한 힘이 그의 곁에 있을 테니까.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곧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사라질 터였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유진에게로 밀려드는 듯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쳤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앞에는 오직 어둠과 폭우뿐이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얇은 가운을 순식간에 적셨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멍하니 빗속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민혁을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다. 그는 잘나가는 대기업에 촉망받는 신입사원이었고 그녀는 이제 막 전문의 과정을 마친 흉부외과 펠로우였다. 그들은 우연히 참석한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났다. 민혁은 활기 넘쳤고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의 눈은 늘 반짝였고 그녀의 의사가운을 자랑스러워했다. 유진아, 넌 정말 멋있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 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지만 넌 삶 자체를 선물하잖아. 그가 했던 말들은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녀의 깊은 신뢰를 얻었다.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세계에 그녀를 맞추려 했다. 의사 가운 말고 좀 더 화려한 드레스도 입어봐. 파티에 함께 가자. 처음에는 그녀도 노력했다. 서툰 화장을 배우고 어색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사교 모임에 나섰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환자의 심장을 수술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가들의 아내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평범한 거야? 왜 나를 빛나게 해주지 못해? 그의 기대가 커질수록 그녀의 자아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병원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수술실에 차가운 공기 환자의 가족들이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눈빛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직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직업이 만들어내는 그녀의 평범함을 경멸했다. 그는 화려한 사교계의 스타가 되기를 원했고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했다.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메말랐다. 밤늦게 돌아와도 서로에게 묻는 말은 없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각자의 꿈속에 갇혀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녀가 오랜 수술 끝에 돌아와 지쳐 쓰러지자 민혁이 무심하게 말했다. 유진아, 내일 아침에 중요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아침 식사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밖에서 사 먹는 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 맺힌 피로와 슬픔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끊임없이 성공을 갈망했고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목표만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었다. 그가 그녀를 족쇄라고 표현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족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묵묵히 응원하는 동반자였고 힘든 순간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걸림돌로 여겼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온몸의 세포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뒷전으로 미루었고 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소박한 취향을 감췄다. 그녀는 새장 속에 갇힌 새였다. 화려하지만 결코 날 수 없는 새. 이제 그 새장이 열렸다.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밖으로 내던져졌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물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의사 서유진으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학 지식이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다. 병원 근처에 사는 동료 의사였다. 선배, 나 유진이야. 미안한데 오늘 밤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며 택시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강민혁과 함께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가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이제 끝났다. 그녀의 미래는 저 빗줄기가 그친 뒤 떠오를 새벽처럼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이혼 후 몇 주가 흘렀다. 서유진의 삶은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 압축된 듯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일에 내던졌다. 새벽에 출근해 자정이 다 되어서야 병원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잠은 부족했고 식사는 불규칙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극한의 긴장감만이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남긴 상처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다. 원래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자신을 소진시키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세어 선생 좀 쉬어가면서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흉부외과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은 그저 옅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요즘 수술 스케줄이 많아서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난밤 그녀를 재워주었던 동기 의사뿐이었다. 유진은 동정이나 위로를 원치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보다 차라리 응급실의 비명과 분주함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녀의 존재 이유가 명확했다. 그날도 유진은 8시간에 걸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참이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의국으로 향하던 그녀의 귓가에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실 1번. 베드. 병동 전체에 긴장감이 번졌다. 유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전도 모니터는 불규칙하고 위태로운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환자 정보는 유진이 달려오며 외쳤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70대 남성 권태환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실 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권태환. 이름이 낯익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은 재빨리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목정맥은 팽창해 있었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자 심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제세동 실시, 클리어. 환자의 몸이 한번 크게 튀어올랐다.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이야. 에피네프린 1mg 즉시 투여해. 유진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에 빠진 의료진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의 지휘관이었다. 바로 그 시각 유진그룹 본사 30층 회의실. 권지우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거대 그룹을 이끌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IM&H 제오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몇 달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대표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말끝을 흐렸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제 사전에 도박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의 이견은 없었다. 그때 지훈의 개인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쨍그랑.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유일한 가족.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권지훈이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이 병원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경호원들을 뚫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빽빽하게 들어선 침대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로 그는 필사적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응급침대에 누워있는 창백한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듯 지시를 내리고 있는 한 여자 의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 심근괴사 범위가 너무 넓어. 이대로 놔두면 가망이 없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 냉철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환자의 생명에만 집중하는 듯했다. 마치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환자와 그녀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얇은 의사 가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의지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CPR 실시 심장이 멎기 전에 수술실로 옮겨야 해. 그녀의 외침과 함께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할아버지가 실린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뒤를 쫓아갔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차갑고 푸른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혔다. 지우는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그는 두려웠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우는 수술실 문 앞에 놓인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비서회와 경호원들은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권지우는 늘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오직 불안감에 휩싸인 한 손자일 뿐이었다. 수술실의 램프가 꺼지고 문이 열리며 한 여자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바로 응급실에서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애썼던 그 의사였다. 지우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 의사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방금 전에 차가운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그 미소에는 환자를 살려냈다는 안도감과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는 다행히 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복은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장님은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말에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의사로서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명찰을 보았다. 서유진 흉부외과 전문의. 정말 감사합니다, 서 선생.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진은 옅게 웃으며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경호원들과 비서가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들은 지훈에게 다가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이미 멀어져가는 유진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 서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의 냉철한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자신의 개인 비서를 불렀다. 서유진이라는 의사에 대해 전부 조사해봐.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는 그의 지시대로 유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유진 30대 중반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의대 수석 졸업 논문은 이미 해외 유수의 학술지에 여러 편 게재 흉부외과에서는 손꼽히는 실력파 의사. 그리고 강민혁의 전처. 비서는 마지막 조사 내용을 보고하며 조심스럽게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강민혁의 전처 흥미롭군. 그는 그 사실이 오히려 유진에게 더욱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강민혁과 오혜린이 함께 있는 모습을 언론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강민혁이 최근 그를 모욕하고 그의 사업에 피해방을 놓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 강민혁의 전처라. 우연치고는 꽤나 흥미로운 인연이군. 그는 유진을 강민혁의 아내로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본 유진은 오직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인하고 고결한 의사일 뿐이었다. 몇 주 후 할아버지는 성공적으로 퇴원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회복을 지켜보며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이나 선물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유진의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다. 유진은 외래 진료를 마치고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유진 선생 오랜만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권지훈 대표님. 그녀는 그의 방문에 놀란 듯 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아버지께서 퇴원하셨습니다. 선생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옅게 웃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회장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몇 가지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다. 지우는 그녀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 더미와 의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환자들의 감사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진심이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커피를 한 잔 건네받으며 말했다. 선생의 도움에 감사하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비서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백지 수표가 아닌 놀랍게도 한국대학병원 심혈관센터 연구기금 100억 원 기부 협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100억 원. 그녀가 속한 심혈관센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 100억 원의 기금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동안 여러 기업에 기부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런데 지우는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떨려왔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작은 성의입니다. 이건 작은 성의가 아닙니다. 대표님, 저희 센터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의 눈에는 감동의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강민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품격을 느꼈다. 강민혁은 돈으로 그녀를 하찮게 보려 했지만 지우는 돈으로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그녀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과 열정을 알아봐 주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입니다. 서 선생. 그리고 저도 선생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선생에게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강민혁과 오혜린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자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유혹이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서유진은 권지훈의 제안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기금 협약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파트너, 강민혁과 오혜린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해달라니.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강민혁을 완전히 잊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녀가 외면하려 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왜 저여야 합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단순히 강민혁에 대한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민혁과 오혜린은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저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파트너입니다. 재력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말은 유진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 강민혁이 하찮게 여겼던 그녀의 직업과 능력을 이 남자는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와 강민혁은 사업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는 오혜린을 등에 업고 제 사업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비리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요. 저는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권력 싸움 외에도 그들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낼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강민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 가장 적임자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혁이 그녀에게 던졌던 잔인한 말들이 맴돌았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겠어. 그녀는 그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었다. 그에게 보란 듯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제가 대표님과 함께하면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은 분명히 당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저와 가까워진 것을 보며 극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와 커리어를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어떤 위협도 가해지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커리어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100억 원의 연구기금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오직 환자 치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꿈을 지원하며 그녀의 미래를 보호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이 남자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좋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하지만 저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관계는 철저히 사업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저는 제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질 것입니다. 대표님의 도움은 제게 방패가 될 수는 있어도 묶는 족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표님의 아내라는 호칭보다 의사 서유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세운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서 선생.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단순한 거래 이상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 후 그들의 파트너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권지우는 유진에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신뢰를 보였다. 그는 유진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았고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동맹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신뢰와 존경이 싹트고 있었다. 유진은 지훈을 보며 강민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리더십과 품격을 느꼈다. 지훈은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신뢰와 존경으로 상대를 끌어당겼다. 얼마 후 권지훈과 서유진의 결혼 소식이 발표되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유진그룹의 젊은 대표인 권지훈이 재벌가 딸이 아닌 평범한 의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발표는 강민혁과 오혜린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민혁은 이 소식을 듣고 회사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서유진이 감히 어떻게 권지훈 대표와 결혼할 수 있지? 말도 안 돼. 그는 격분했다. 그는 서유진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로 치부했고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위로 올라섰다. 이혼 후 그녀의 삶은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족쇄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에게 되돌아오는 칼날이 되었다. 그가 버린 족쇄가 이제는 그를 옥죄는 거대한 뱀이 된 기분이었다. 오혜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유진을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유진은 그저 강민혁이 잠시 가지고 놀던 인형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인형이 그녀의 연인인 강민혁을 배신하고 그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권지훈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유진은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심플한 흰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서유진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다. 지우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약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후 그들의 생활은 계약대로 철저히 분리되었다. 각자 다른 방을 사용했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서로의 삶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유진은 여전히 병원에서 바쁘게 일했고 지우는 유진그룹의 모든 사안을 총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서로에게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유진이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다 잠이 들면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방문 앞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았다. 지훈이 피곤해 지쳐 늦게까지 잠 못 이루면 유진은 그를 위해 간단한 간식과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주었다. 그들의 관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들을 통해 조용히 전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겨울 숲속의 나무들 같았다. 겉으로는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서로 얽히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었고 서로의 가장 큰 꿈을 응원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강민혁에 대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환자와 그녀의 꿈,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인 권지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했다.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유진과 지훈의 결혼 소식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강민혁과 오혜린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말 파티를 준비하며 모든 언론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하루아침에 그들에게서 유진과 지훈에게로 옮겨갔다. 강민혁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격분했다. 그가 버린 여자가 그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 옆에 서게 되다니.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강 상무님, 진정하세요. 흥분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예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유진은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어떻게 진정해, 혜린 씨, 당신은 몰라. 그녀가 어떤 식으로 나를 조롱하는지. 그녀는 내가 버린 여자야.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잖아. 이 모욕감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강민혁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오예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묘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냉철하고 이성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낱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오혜린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 했지만 지금의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강 상무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권 대표가 우리를 자극하는 건 우리가 동요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 그녀는 어차피 한낱 의사일 뿐입니다. 그녀가 권 대표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도 그녀가 사교계에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녀를 짓밟아주면 됩니다. 오예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번 연말 파티에서 보란듯이 그들을 무시해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급이 다른지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강민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다. 그래, 오예린의 말이 옳았다. 서유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가 권지훈 옆에 있다고 해도 그녀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는 파티에서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녀에게 그들이 넘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대망의 연말 파티 날 서울의 가장 유명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재벌가 인사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강민혁과 오혜린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연회장에 들어섰다. 오혜린은 최고급 디자이너가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저기 봐, 오혜린 씨와 강민혁 상무야.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군. 그래, SJ그룹과 대한제약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한국 재계를 주름잡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들의 어깨는 더욱 으쓱거렸다. 그때 연회장 입구의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권지훈과 서유진이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권지훈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옆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우아하고 기품 있는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자연스러웠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오헤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한 사파이어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빛났다. 강민혁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빛났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그에게 그랬듯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했고 그 모든 시선을 즐기는 듯 보였다. 제어, 여자가 서유진이라고 권지훈 대표의 아내,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우신데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이 넘치는군. 그래, 권 대표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곁에 서 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강민혁과 오혜린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파티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조연으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강민혁은 서유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움직여지지 않았다. 오예린은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서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더 이상 빛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의 손을 잡고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유진의 귀에 속삭였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니까. 그의 따뜻한 속삭임에 유진은 옅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 옆에 서 있는 것이 편안했다. 강민영 옆에 서 있을 때 느꼈던 불편함과 불안함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신뢰했다. 그 신뢰는 그들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때 강민혁과 오혜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민혁은 얼굴을 억지로 웃으며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권 대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권 대표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의 악수를 받으며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강상무. 그의 시선은 잠시 강민혁의 눈에 머물렀지만 이내 유진에게로 돌아갔다. 강민혁은 유진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온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행동은 우아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촌스러운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이 된 듯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유진, 잠깐 나 좀 보지. 그는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장소에서 꺼내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훈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기 최 이사님과 인사를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다. 권지훈은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녀의 행동을 지지했다. 그는 강민혁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강 상문의 아내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태도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혜린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오혜린은 강민혁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짓이에요? 그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당신은 무능력해. 그녀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자존심이 2번이나 짓밟혔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서유진, 권지훈, 두고 봐.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테니 너희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강민혁의 복수심은 불타올랐다. 그는 권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훈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했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루머를 퍼뜨렸다. 그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복수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유진은 파티가 끝난 후 지훈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대표님. 대표님 덕분에 편안하게 파티를 즐길 수 있었어요. 지훈은 핸들을 잡은 채 옅게 웃었다. 당신이 강상무를 상대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더군요. 그를 무시하는 것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강민혁이 그녀에게 던졌던 모든 모욕감을 지훈이 씻어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훈은 유진의 강인함과 순수함에서 그가 잊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을 떠나 권지훈과 결혼한 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여겼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들에게 모욕감을 되갚아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잃고 오로지 감정에만 휘둘렸다. 그는 권지훈의 모든 사업적 행보를 방해하는 동시에 서유진의 유일한 자랑이자 존재 이유인 의사라는 타이틀을 짓밟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강민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유진의 동료 의사인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능력은 있었지만 야망에 비해 배경이 부족해 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수련 기간 동안 빚을 많이 졌고 그 빚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최민준은 서유진과 같은 의국에서 일하며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는 늘 유진의 능력과 노력이 재벌가 자제들의 기회에 가려지는 것을 보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강민혁은 최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은밀히 불러들였다. 최 선생, 나 강민혁 상무라고 합니다. 서유진 선생의 동료시죠. 그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냉정했다. 최민준은 갑작스러운 대한제약 상무의 부름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최민준의 배경과 빚 문제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초회 선생이 짊어진 빚 내가 전부 해결해 주지. 그리고 대한제약병원 재단 이사 자리를 보장해 주겠네. 대한제약병원은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야. 그곳에 이사가 된다면 최 선생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겠지.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최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강민혁의 제안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한제약병원 이사. 그것은 그가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힘든 자리였다. 그의 모든 빚이 한 번에 해결되고 그의 꿈에 그리던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유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늘 존경스러운 선배이자 때로는 동기처럼 편안한 친구였다.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부탁, 말씀이십니까?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혁은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아주 간단한 부탁이야. 서유진 선생이 집도하는 중요한 수술이 있다고 들었네. 그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사를 이 봉합사로 바꿔주게. 딱 한 번만.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최민준은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의료용 봉합사가 들어있었다. 강민혁은 그 봉합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건 우리 대한제약에서
특수하게 개발한 신소재 봉합사야. 임상 실험 단계에 있지만 기존 봉합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자네는 그냥 이 봉합사로 바꿔만 주면 돼. 그러면 나는 우리 병원 재단에 이 봉합사를 도입할 명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윈윈 아니겠나. 강민혁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최민주는 불안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봉합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는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평생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선택으로 성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강민혁의 목소리는 최민준의 불안한 마음을 흔들었다. 최민준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봉투를 움켜쥐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강민혁의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서유진은 유진그룹의 실질적 회장인 권태환의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권지우는 할아버지의 수술을 유진에게 맡기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건 당신입니다. 당신만큼 할아버지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그는 유진의 실력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술을 준비했다. 이 수술은 그녀의 의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수술이었다. 수술 당일 유진은 수술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눈은 오직 환자의 심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권태환 회장의 손상된 심장을 복구하기 위해 메스를 들고 봉합사를 이용해 혈관을 꿰맸다. 그때 보조의사로 참여한 최민준이 그녀에게 봉합사를 건넸다. 최민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그가 단순히 긴장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녀는 그가 건넨 봉합사로 마지막 혈관을 꿰맸다. 수술은 8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을 나온 유진은 권지훈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유진.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술 이틀 후 권태환 회장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 그의 몸속에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들은 황급히 재수술을 준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회장의 심장은 급격히 약해졌고 결국 모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 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회장의 사망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유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서유진이 수술을 잘못한 것 아니야. 권 대표의 아내라고 해서 실력도 없는 의사에게 회장님 수술을 맡긴 것 아니야.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민혁과 오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수해놓은 기자들에게 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돌팔이 이사 서유진, 권지훈 대표의 아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 회장의 수술을 집도하다. 결국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다. 유진은 순식간에 환자를 죽인 의사라는 낙인이 찍혔다. 병원은 그녀를 즉각적으로 모든 수술에서 제외시켰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혹은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수술실에서만큼은 그녀의 편이었던 의사들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그녀를 외면했다. 최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한 짓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강민혁의 위협과 자신의 탐욕이 그를 짓눌렀다. 유진은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병원은 그녀를 쫓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강민혁의 말처럼 그녀는 그저 평범한 의사일 뿐이었던가. 권지훈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이미 세상의 비난 아래 무너졌을 것이다. 그녀는 자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주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요,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괜찮지 않아요, 대표님. 저는 회장님을 죽였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실력, 당신의 판단력, 당신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음모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모든 세상이 그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오직 이 남자만이 그녀를 믿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갑시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채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눈물과 섞여 내렸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텅 빈 공간은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녀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동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끓여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 들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손을 녹였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위안을 얻었다. 모든 세상이 그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오직 이 남자만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신뢰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지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모든 언론이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저를 내쫓았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명예는 그렇게 쉽게 짓밟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강민혁의 음모입니다. 저는 이미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비서에게 전화해 그동안 조사한 강민혁의 모든 행적을 보고받았다. 최근 최민준과 강민혁이 여러 차례 은밀하게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최민준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이 모든 것은 강민혁의 소행이었다. 유진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회장님의 죽음은 저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용한 봉합사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녀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사용한 봉합사, 그렇다면 봉합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그의 눈이 다시 번뜩였다. 좋습니다. 서 선생, 당신이 사용했던 봉합사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소량의 샘플을 보관해둡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출입이 금지된 상태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우는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한국대학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실에 있는 모든 봉합사 샘플을 확보해줘. 그리고 그 봉합사를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 비서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봉합사 샘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과 오혜린의 눈에 띄지 않게 며칠 후 유진은 지훈이 찾아준 최고의 의료 법의학 전문가를 만났다. 그 전문가는 유진이 건넨 봉합사 샘플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봉합사는 일반적인 봉합사가 아닙니다. 특수 가공 처리된 봉합사로 보입니다. 인장 강도가 의도적으로 약하게 조작되어 있군요. 이 봉합사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장 강도를 잃고 쉽게 끊어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유진의 가슴에 꽂혔던 의심의 칼날을 뽑아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진은 지훈을 찾아갔다. 대표님, 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봉합사를 조작했어요. 제가 사용한 봉합사는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분석 보고서를 건넸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강민혁이었군요. 이제 그의 목을 죄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강민혁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오히려 제가 조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불안감은 타당했다. 강민혁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최후의 카드는 바로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강민혁에게 돈을 받고 봉합사를 조작한 장본인이었다. 지훈은 최민준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을 찾아갔다. 최민준은 지훈의 등장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조의회 선생 강민혁과 거래를 했죠. 제가 그 봉합사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민혁이 당신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왔습니다. 지훈은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민준은 지훈의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의사로서의 명예, 그리고 그가 꿈꾸던 성공의 길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 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당신의 양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민혁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지훈의 제안은 최민준에게 구원의 손길과 같았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보았다. 강민혁은 그를 이용하고 버리려 했지만 권지훈은 그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최민준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최민준의 자백을 녹음했다. 녹음기 속에서 최민준은 강민혁이 자신에게 봉합사 조작을 지시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는 강민혁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다. 지훈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기분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유진은 지훈의 옆에서 그들의 복수 계획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이런 것인 줄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강민혁에게 모욕감을 되갚아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복수는 달랐다.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가장 이성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강민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강민혁의 명예를, 재산을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짓밟으려 했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넘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유진은 지훈에게서 이성적인 냉철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한국대학병원 대회의실. 병원 이사회는 서유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병원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강민혁은 대한제약 상무 자격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석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권지훈과 서유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환자의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서유진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권지훈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계획이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과 오혜린의 눈에는 이미 승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병원장은 서유진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서유진 전문에 이번 권태환 회장님 사망 사건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술실에 들어서는 외과 의사처럼 단호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녀의 등 뒤로 권지훈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녀가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권 회장님의 수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장님의 사망 원인은 제 실수가 아니라 제3자의 고의적인 의료기기 조작 때문입니다. 유진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강민혁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서 선생,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당신의 실수가 회장님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유진은 강민혁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제가 사용했던 봉합사 샘플을 의료 법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봉합사는 인장 강도가 의도적으로 약하게 조작되어 있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도록 특수 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보고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날 줄은 몰랐다.
그는 유진의 말을 반박하려 했다. 그 보고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가짜 자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과 권지훈의 옆에 섰다. 강민혁은 최민준의 등장에 경악했다. 최민준, 네가 왜 여기 있어? 최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봉합사를 조작했습니다. 강민혁 상무님의 지시를 받고 그 봉합사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사회 멤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최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는지 알았다. 최민준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강민혁이 자신에게 빚을 갚아주고 대한제약병원 이사 자리를 약속하며 봉합사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강민혁을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그때 권지훈의 변호사가 들어서며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강민혁 상무님이 최민준 의사에게 봉합사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최민준 의사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되자 강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서유진, 그 여자를 철저하게 짓밟아줘. 그녀의 의사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끝장내라고. 그의 잔인하고 비열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오혜리는 강민혁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유진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사회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유진의 징계는 철회되었고 그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병원 내에서 더 높은 직책이 제안되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이 무너진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기대했던 승리의 창가는 비명과 오명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권지훈은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정의를 실현했다는 고결함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당신이 얻은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올곧음이 되찾은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방패가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 유진은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훈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정의로움, 그리고 그녀의 인간적인 따뜻함은 그가 이제껏 만나왔던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오혜리는 강민혁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찾기 위해 그를 떠났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그는 폐허가 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가 버렸던 촌스럽고 평범한 여자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강민혁의 몰락 이후 서유진의 삶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모든 누명을 벗었고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심혈관센터 소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을 모두가 인정했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비난의 시선은 없었고 그녀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환자 치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꿈꾸던 대로 자유롭고 가치 있게 빛났다. 권지훈과의 관계 또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복수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 그들이 함께 싸워 이겨낸 시간들은 그들의 관계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심어주었다. 지훈은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마음씨에 매료되었고 유진은 그의 냉철한 이성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그들은 이 소중한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늦은 시각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논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이 행복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테를 들고 있었다. 늦었네요, 서 선생.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옅게 미소 지으며 라테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살짝 놀랐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지훈은 그녀의 의중을 떠보았다. 그냥 지훈 씨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지훈 씨도 이제 제 이름 유진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옅게 웃었다. 좋습니다, 유진 씨.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손길은 그녀의 피로를 녹여주는 듯했다. 이 손은 환자의 심장을 살리는 손입니다.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그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메스를 촌스럽다고 비웃었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손을 존경했다. 며칠 후 그들의 파트너십의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 후 이혼해야 했다. 유진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그녀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서 버려진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았다. 이제 그녀는 그와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진과의 이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정의로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까지. 그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이 관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다. 계약 종료일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에는 이미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 합의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혼, 합의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네, 유진 씨,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슬픔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감정을 섣불리 단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훈 씨. 유진은 애써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장을 찍고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건네려 했다. 그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을 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계약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파기라뇨. 네, 파기하고 싶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두는 계약 따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진 씨. 그의 고백에 유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나길 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여야 합니까? 저는 평범한 의사일 뿐이에요. 강민혁이 버린 여자고요.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당신이 평범한 의사여서 좋습니다. 당신이 강민혁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강인함을 사랑하고 당신의 정의로움을 사랑하고 당신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게 내가 잊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로 바꿔주세요, 유진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신뢰와 존경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찾았다. 지훈 씨, 저도 지훈 씨를 사랑해요. 그들의 계약 관계는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민혁의 파멸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 위에서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심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빛나는 진실하고 순수한 것이었다. 1년 후 서울의 가을은 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대학병원 심혈관센터 소장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으로 부풀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강민혁이 그녀에게 던졌던 모든 모욕감을 지워내고 권지훈이 채워준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즐겼고 회사 일 외 시간에는 오롯이 유진과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는 매일 아침 유진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녀의 병원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닌 한 여자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완벽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유진은 더 이상 사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는 오직 환자와 그녀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강민혁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간혹 들려왔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거쳐야 했던 시련에 불과했다. 오혜린 또한 강민혁을 떠나 다른 재벌가 남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유진과 지훈에게는 먼 옛날의 전설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때 지훈이 연구실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요,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초음파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아이 벌써부터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이 똘망똘망한 눈 좀 보세요. 지우는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그러네요. 벌써부터 내 딸인 게 티가 나네. 태어나면 내가 다 해줄 거야.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그의 목소리는 맹세처럼 들렸다. 지훈 씨,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꿈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련들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강인하게 그 시련들을 이겨냈고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말은 유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까지 씻어내 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유진을 위해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고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녀의 옆을 지켰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 남자와 함께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었다. 유진은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우는 그녀가 심심하지 않도록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아기방을 꾸몄고 아기용품을 고르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회사 이야기나 병원 이야기가 아닌 오직 아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곧 부모가 될 두 사람의 관계로 완벽하게 진화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그들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지훈 씨 있잖아요. 강민혁이 저를 족쇄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그 새장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저의 꿈을 포기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지훈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은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유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쁩니다.
유진 씨, 내가 당신을 만났던 그날 응급실에서 당신이 할아버지의 심장을 살리려 애쓰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나의 어둡고 차가웠던 삶을 비춰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재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 주어서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의 삶에 빛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고통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얼마 후 유진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그들의 딸은 유진의 총명함을 닮은 큰 눈과 지훈의 단단한 턱선을 닮아 있었다. 그들은 딸에게 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오직 서로와 그들의 딸,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유진과 지훈은 딸 혜연의 손을 잡고 그들의 집 앞 공원을 함께 걸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지훈에게서 그리고 딸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동화보다도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 이야기였다.